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 집 평면도에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막상 지금 집에 가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아주 미스테리한 공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부동산이나 건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물론이고 매일 퇴근하고 돌아가는 나의 집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오늘 이 분석에 푹 빠지실 겁니다. 자, 그럼 이 잃어버린 공간을 찾는 여정 바로 시작해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현관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진짜 바깥 공기를 마셔본 게 언제인가요? 기억나시나요?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 집에만 갇혀 지내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죠. 우리 집이 푹 쉬는 안식처라기보단 뭔가 꽉 막힌 생존 벙커 같다는 답답함이요. 자료를 보면요, 이 갑갑함의 진짜 원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추적할 사라진 발코니와 딱 맞닿아 있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서 용어 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갈게요. 이거 진짜 많이들 헷갈려 하시거든요. 건축학에서 말하는 진짜 발코니는요, 건물 외벽 바깥으로 툭 튀어나온 독립된 외부 공간을 말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캔틸레버 슬래브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방바닥이 쭉 이어진 게 아니라 건물 밖으로 아찔하게 매달려 있는 완벽한 야외라는 뜻이에요. 보통 테라스, 베란다, 발코니를 다 섞어서 부르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꽤 큽니다. 테라스는 1층 땅바닥이 밖으로 연장된 곳이고요. 베란다는 아래층이 위층보다 넓어서 생기는 아래층 지붕 위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 아파트에서 흔히 베란다라고 불렀던 그 공간, 사실은 발코니가 정확한 명칭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아까운 반야외 공간에 어떻게든 샤시를 달아서 실내로 만들려는 엄청난 집착 때문에 이 진짜 발코니를 영영 잃어버리고 맙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발코니가 씨가 마른 걸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딱 이해가 가실 겁니다. 1999년까지만 해도요, 발코니에 창문을 달거나 보일러를 까는 건 엄연한 불법이었습니다. 걸리면 철거해야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실 좀 넓게 쓰자면서 요구가 엄청났던 거예요. 결국 2005년에 정부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합법화를 해줍니다. 이때부터 불법 확장이 아예 건축의 기본값, 스탠다드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결국 지금에 이르러서는 진짜 발코니가 기능적으로 완전히 멸종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냐고요? 수치를 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무려 98.7%. 네, 거의 100%에 가까운 아파트 입주민들이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고 있어요. 사실상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05년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은 요즘 지어진 한국 아파트에서 진짜 밖으로 뚫려 있는 발코니를 살면서 단 한 번도 두 눈으로 본 적이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그럼 왜 다들 약속이나 한 듯이 확장을 할까요? 여기서 건설사들의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이 등장합니다. 애초에 아파트를 설계할 때부터 확장을 안 하면 도저히 살 수 없게 기형적인 도면을 짜는 거예요. 확장을 안 하면 방에 가구도 제대로 못 놓고 주방엔 냉장고 들어갈 자리조차 없는 거죠. 상상이 되세요? 결국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수천만 원을 더 내고 확장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건설사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거죠.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조 4천억 원. 상위 5개 건설사가 딱 5년 동안 오직 이 발코니 확장 비용으로만 벌어들인 돈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조금이라도 더 넓은 공간을 원하는 우리의 욕구와 건설사의 아주 영리한 상술이 만나서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게 된 겁니다. 솔직히 우리도 처음엔 환호했어요. 생각해보세요. 20평짜리 아파트가 마법처럼 30평으로 쑥 커지잖아요. 거실도 뻥 뚫리고 방도 널찍해지니까 당연히 좋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매혹적인 공간의 마술 뒤에 숨겨진 청구서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몇 평의 숫자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조용히 희생시키고 있었던 걸까요? 자, 우리가 무심코 치르고 있는 그 숨은 대가들을 한번 짚어볼게요. 확장을 해서 실내 면적은 넓어졌죠. 맞아요. 하지만 그 대신 우리는 뼛속까지 시린 겨울의 한기와 벽에 물이 줄줄 흐르는 결로 현상, 그리고 훨씬 높아진 난방비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건물의 입체감이나 그림자가 싹 사라져서 마치 거대한 성냥갑들이 늘어선 것 같은 아주 단조롭고 밋밋한 도시 풍경을 만들고 말았죠. 이걸 건축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뭔지 훨씬 뚜렷해져요. 우리 전통 한옥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한옥의 처마 밑이나 대청마루 같은 곳을 보면
거긴 완전한 실내도 아니고 완전한 밖도 아니잖아요. 안과 밖이 아주 부드럽게 이어지는 기가 막힌 완충 공간이죠. 원래 아파트의 발코니가 바로 열기와 냉기를 걸러주는 그 완충지대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저 얇은 혹겹 유리창 딱 한 장으로 싹둑 잘라내버린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정말 무릎을 탁 쳤던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국민대 건축대학장 이경호 교수님이 이 상황을 이렇게 통찰합니다. 로미오가 노래를 부르는 줄리엣의 발코니 따위는 없다. 욕망의 공간이 있을 뿐. 와, 정말 뼈 때리는 문장 아닙니까? 자산 가치와 평소에 대한 우리의 끝없는 탐욕이 집이라는 공간이 품을 수 있는 낭만과 여유를 어떻게 질식시켜버렸는지 완벽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대가도 만만치가 않아요. 발코니가 없어지면서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피부로 직접 느끼거나 빗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시고 햇볕 뜨는 곳에서 작은 화분을 키우는 그런 소소한 감성의 영토를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게다가 거실이 밖이랑 유리창 하나로 바로 맞닿아 있으니까 밖에서 누가 들여다볼까봐 하루 종일 커튼을 꽁꽁 치고 살아야 하잖아요. 집안에서조차 심리적인 숨통이 꽉 막혀버린 거죠. 시선을 잠시 밖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파리나 바르셀로나 아니면 가까운 도쿄의 거리를 걸어보시면 집집마다 정말 개성 넘치는 발코니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거긴 그냥 비워두는 건축 구조물이 아니에요. 어떤 집은 식물을 가득 키우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커피를 마시면서 거리를 구경하죠. 이렇게 거주자의 삶이 집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면서 도시 전체가 훨씬 더 살아 숨쉬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정말 반가운 소식은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서서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집을 그저 몇 평이냐, 자산 가치가 얼마냐로만 계산하던 팍팍한 시기를 지나서 최근 혁신적인 건축 설계들 사이에서는 다시 이 오픈 발코니를 도입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팬데믹을 거치면서 집안에서도 햇볕을 쬐고 바깥바람을 맞을 수 있는 그 작지만 강력한 숨통의 가치를 우리 모두가 다시 깨닫기 시작한 거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남겨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물리적으로 더 넓은 집이 진정으로 더 나은 삶의 터전일까요? 우리는 거실 몇 평의 면적은 얻었지만 그 대가로 우리의 일상과 도시가 숨쉴 수 있는 인간다움의 여백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짜 좋은 집이란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주어야 하는지 오늘 밤 꽉 닫힌 거실 창밖을 보시면서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